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양서라고 합니다. 자, 제3회 전국 모의고사가 아니라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보다는 다소 좀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다소 이해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조금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41번부터 한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행 회계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이냐?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1번. 다만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에 의한다. 맞죠? 2번.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그러한 기본 가정으로는 계속기업의 가정을 들 수 있다. 기본 가정은 딱 하나예요. 계속기업. 3번.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4번.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X. X.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4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재무정보가 유용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맞죠? 목표다 이겁니다. 자, 42번 가겠습니다. 줄 쳐보시면 무엇을 물어봤느냐? 총 포괄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순손익 계산인데요. 자, 42번입니다. 자, 자본계를 걸어보면 기초 15,000원에서 기초자산 15,000원에서 7,000원 빼니까 기초자본은 얼마가 되느냐?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자본은 8,000원. 기말 자산 25,000원에서 기말부채 만원 빼니까 기말자본은 얼마가 되느냐? 15,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 변동 내용에 보니까 유상증자하면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유상증자하면 자본이 증가니까 3,000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하면 자본이 감소하겠죠? 현금 배당하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500원. 그쵸? 그 다음에 매도 가는 금융자산 평가이익입니다. 매도 가는 금융자산 평가이익이죠? 즉 기타 포괄 이익이 되겠습니다. 매도 가는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이익이 되겠죠? 얼마? 1,500원. 그러면 빼면 무엇이 나오느냐?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계산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거죠. 일단 당기순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차변할게 얼마? 15,500원. 여기도 15,500원에서 하이 그러면 12,500원 빼니까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3,000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을 물어보면 얼마이지만 3,000원이지만 총포괄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총포괄이익은 뭐예요?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을 더하면 총 포괄 이익은 얼마다? 4,500원. 그렇죠? 당기순이익 플러스 기타 포괄 이익은 총 포괄 이익 얼마? 4,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인데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2번입니다. 2번. 기억, 리을, 비읍 이렇게 되겠죠. 회계상의 거래는 우리 시험에 17회도 나왔고요. 18회도 나왔고 19회도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기억해 보니까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도난당하다.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고요. 리은 주문하였다. 거래 아니죠? 계약서를 작성했다. 아닙니다. 리을 회사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하고 보증금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약은 회계상의 거래 아니겠지만 보증금을 송금했으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미음번 액면 분할. 여러분 주식을 분할한 건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 500만 원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 그쵸? 결의했다. 여러분 주식 배당하면 이익여금이 감소되고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건 주식 분할은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그러나 무슨 배당은? 주식 배당은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주식 분할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지만
주식 배당을 실시했다.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에 보니까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세 번째, 검증 가능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에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OX, X, 검증 가능성이 아니라, 그죠?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적시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해가능성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으며 표시하여야 한다. 비교가능성은, 그렇죠? 보고 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5번 갑니다.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국공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약소금 하나, 대여금 둘, 매출채권 셋, 미음의 투자사채 넷, 이렇게 해서 기업,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비금융상품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여기까지는 맞춰주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46번 갑니다. 자, 46번에 보니까 금융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X2년도 말 금융자산 평가손익이 줄치세요.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단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어본 건 뭐예요? X2년도 말 포괄손익은 얼마냐 이거죠. 여러분, 포괄손익은 뭐예요? 당기순손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더하면 총 포괄손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나왔나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나왔고, 하나는 매도 가는 금융자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X1년도 5월 1일 날 얼마에 취득했느냐? 120만 원에 취득을 했고, 그러면 X1년도 말에는 110만 원입니다. 그리고 X2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냐? 14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취득이 얼마? 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렇죠? 100만 원에 취득했고, X1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150만 원이 되겠고요. X2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17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X2년도 말에 포괄손익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X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110만 원인데 140만 원 됐으니까 얼마 올랐나요? 30. 그쵸? 오르면 뭐예요? 수익. 오르면 뭐예요? 수익. 따라서 당기손익은 얼마? 당기손익은 30만 원이죠. 오르면 뭐다? 수익.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30 맞죠? 32, 112, 140 됐으니까 당기손익은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여기서는 얼마 올랐어요? 50. 그럼 150만 원인데 170만 원 됐으니까 기타 포괄손익은 얼마? 올해 기타 포괄손익은 얼마 올랐나요? 20. 그렇죠?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2년도 말에 기타 포괄손익은 얼마? 20.
그러면 여러분 단기손익에다가 기타 포괄이익을 더하면 포괄손익이 되겠죠. 포괄손익은 얼마가 될까요? 포괄손익은 단기손익은 30이 되겠고 기타 포괄이익은 20이니까 포괄손익은 얼마? 50. 정답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X2년도에 기타 포괄손익은 20이죠. 만약에 시험에 기타 포괄 누계는 얼마냐? 기타 포괄손익 누계는 얼마죠? 누계를 물어보면 여기에서 얼마 올랐어요? 50 올랐죠. 여기는 얼마 올랐어요? 20이죠. 그러면 X2년도 말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를 물어보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얼마예요? 50, 20이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얼마 됩니까? 70이 되겠죠. 그쵸? 70 이거죠. 그러나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 X2년도 말에 총 포괄손익은 얼마냐 이거지. X2년도 말에 총 포괄손익은 얼마냐? 단기 순손익 30에다가 올해 얼마 올랐어요? 단기 발생분 20만 원 올랐으니까 총 포괄손익은 5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얼마 될까요? 70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정답만 볼게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를 순실원가는 가치로 감액한다, 감액하지 아니한다, 감액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을 갑니다. 다음은 구리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에 매출 총 이익은 얼마냐 이거죠. 그렇죠? 매출 총 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자 매출액을 계산해 볼까요? 매출액 계산합니다. 여러분 매출 총이익은 뭐해서 매출액을 계산해야 되겠고요. 매출액을 계산해야 되겠고, 두 번째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자, 매출액은 매달 며칠날 팔았냐면 10월 15일 날, 그렇죠? 10월 15일 날 몇 개 팔았습니까? 25개 팔았습니다. 25개. 단가는 얼마? 14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렇죠? 225개 팔았고요. 140원에 판매됐으니까 매출액은 얼마가 되느냐? 3,500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빼느냐?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데 선입선출법이니까 매입한 순서대로 팔면 되겠죠. 그죠? 25개를 팝니다. 25개를 파는데 매입한 순서대로 파니까 기초가 몇 개? 10개부터 팔면 되겠죠. 10개. 얼마짜리 팔아요? 100원짜리 사왔으니까 얼마? 1,000원 되겠고요. 그러면 25개 중에서 10개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사온 거 10월 8일 날 30개 중에서 몇 개 더 팔면 돼요? 15개 되면 되겠죠. 그래야 총 몇 개입니까? 25개 판다면서요. 그럼 매입한 순서로 기초 10개 100원 팔아야 되겠고요. 15개는 그쵸? 얼마짜리 팔아요? 110원짜리. 110원짜리 15개 110원짜리니까 16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매출원가는 얼마냐? 2650원 되겠네요. 2650원. 그럼 매출액 3500원에서 매출액 3500원에서 매출원가 2650원 빼니까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된다? 850원. 그렇죠? 매출 총이익은 850원. 매출액 3,500원이 되겠고 매출원가는 2,650원입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은 85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49번입니다. 유용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유용자산의 취득원가와 전체 원가는 얼마냐 이거죠. 여러분 첫 번째 차량을 구입했고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를 구입했고 장기 후불 조건의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먼저 차량의 취득원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정상적인 판매 가격은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리고 매입 할인, 그렇죠? 할인 받은 게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그러면 180만 원에 판매한 거죠. 18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자동차를 제가 자동차가 200에 팔았는데 내가 할인을 얼마 받았어요? 20만 원이면 180만 원에 취득했는데 이때 구입과 관련된 채권 매입 가격은 15만 원. 구입 채권의 현재 가치 얼마? 10만 원. 어떤 금액을 유용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할까요? 15만 원? 아니면 10만 원? 아니면 5만 원. 매입 가격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안 됩니다. 현재 가치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 차액 얼마? 5만 원만큼만 5만 원만큼만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취득원가는 얼마? 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자, 토지 구입액은 300만 원인데 이때 철거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20만 원. 여러분 사자마자 철거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 판매 수익은 토지 원가에서 뭐한다? 차감합니다. 따라서 300에다가 20이면 320에서 4만 원 빼니까 316만 원이 토지의 원가가 되겠고요. 기계를 장기 소불 조건으로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현금 가격은 100만 원, 총 지급액은 130만 원. 장기 소불 조건으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원가는 뭘로 하겠다? 취득 시점에 현금 구입 가격으로 취득원가로 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산다면 얼마? 100만 원. 따라서 기계 취득원가는 얼마나 보겠다?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액이 아니에요. 총 지급액을 취득원가에 보아 자산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총 장기 후불 조건일 때는 뭐예요? 현금 구입 가격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따라서 기계 원가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원가는 601만 원이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나요? 자, 50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인식, 측정,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형자산에 대한 후소원가 중에서 유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대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합니까? 네, 맞습니다. 자산 신조건을 충족한다면, 그죠?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대되면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자산 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거 아닌 것들은 뭘로 인식해요? 수선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겠죠. 두 번째, 석유화학 공장에서 환경 규제권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화학 처리 공장 설비를 설치할 경우 관련 증설 원가로 보아 자산을 인식한다. 3번 체크, 자본화 차입 원가 계상은 즉 금융비용의 자본화는 선택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의무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선택이었습니다만 지금 뭐예요? 의무 규정입니다. 그렇죠? 자본화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 자본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회수 가능액은 순 공정가치와 사행가치 중 큰 금액, 작은 금액, 큰 금액을 말합니다. 5번,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했을 경우에 나왔네요. 실제 총 지급액을 원가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장기 후불 조건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 시점에 현금 구입 가격으로 합니다. 그렇죠? 현금 구입 가격으로 취득원가로 합니다. 그래서 50번의 답은 5번입니다. 51번에 보니까 그죠? 기계를 취득하고 나서 X 1년도 말과 X 2년도 말에 손상이 일어났을 때 X 2년도 말, 그렇죠? X 2년도 말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내용은 이거냐? 그죠? X 2년도 내용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내역요소는 몇 년이냐? 내역요소는 10년입니다. 얼마에 취득했나요? 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만 원에 취득했는데 내역요소는 몇 년이다? 10년이니까 1년에 얼마씩 가치가 감소될까요? 1,000원씩 가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 1년도 말과 X 2년도 말에 회수 가능을 검토해 봤더니 그럼 요 좌표는 얼마예요? 얼마? 1,000원 생각했으니까 이 좌표 얼마?
9,000원 되겠고 또 1년 지나면 1,000원 생각했으면 이 좌표는 얼마입니까?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했다면 8,000원입니다. 그런데 X 1년도 말에 여기에서 손상이 일어났죠. X 1년도 말에 손상이 일어났는데 손상이 일어났죠. 여기서 X 1년도 말에 자 X 1년도 말에 보니까 순공적가치는 7,200원 사용가치는 8,100원이니까 회수간액은 순공적가치와 사용가치는 뭘로 하겠다? 큰 금액으로 하니까 이 좌표가 얼마예요? 8,100원 바로 쓰면 되죠. X 1년도 말에 회수간액 얼마다? 8,100원입니다. 그러면 이 8,100원이 뭐예요? 새로운 장부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좌표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X 1년도 말에 손상차손은 얼마냐?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얼마? 손상차손을 물어보면 900원입니다. X 1년도 말에 장부는 9,000원인데 회수간액은 8,100원이니까 손상차손 얼마? 900원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자 10년에서 내용 몇 년 지났나요? 1년 지났으니까 자녀 내용 요소는 몇 년 남았다? 9년이니까 8,100원 나누기 9로 나눠야 되겠지. 8,900원 나누기 9, 8,100원 나누기 9, 그렇죠? 그러면 자 8,100원 나누기 9 하니까 얼마입니까? 900원인가요? 900원. 그러면 여기서 900원이 가치가 감소되겠죠. 그럼 이 좌표는 얼마 될까요? 이 좌표. 이 좌표는 얼마? 7,200원이 되겠네. 이 7,200원. 그렇죠? 9,000원에서 손상차손 900원씩 하고요. 새로운 장부는 8,100원 나누기 9 하니까 900원 생각하니까 이 좌표는 얼마다? 7,200원인데 X 2년도 말에 장부는 7,200원인데 회수가능액이 X 2년도 말에 보니까 순공정가치는 7,750원 사용가치는 7,600원이니까 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얼마입니까? 7,750원입니다. 7,750원. 그쵸? 마이너스 7,700,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 좌표가 얼마예요? 7,750원이죠. 그러면 지금 장부금액은 7,200원인데 회수간액은 얼마입니까? 7,750원이니까 이게 뭐예요? 손상차손 환입이 되겠습니다. 손상차손 환입은 7,200원이 7,750원 됐으니까 손상차손 환입은 얼마? 550원. 답은 손상차손 환입. 손상차손 환입 답은 550원. 그래서 51번에 답은 몇 번? 4번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금액을 초과했나요? 초과하지 않았나요?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7,200원이 7,750원 됐으니까 손상차손 환입은 얼마가 된다? 55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번에 보니까 자, 맨 끝에 보니까 X 1년도에 무슨 원가를 물어봤느냐?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입니다. 창구에 실지 재고 조사를 한 결과 실지 재고 조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지 조사 결과 파악된 재고 조사 금액은 얼마다? 12만 원이다. 다음에 추가 자료를 결산에 반영할 경우에 X 1년도 매출 원가는 얼마냐 이거죠. 우리가 물어본 건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매출 원가.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 단기 판매 가능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나?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은 70만 원이다. 이 판매 가능한 상품은 기초상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넣으니까 판매 가능한 상품은 70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우리는 무슨 원가를 물어봤느냐?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확한 뭘 찾아야 돼요? 기말 재고를 찾아야 되겠지? 정확한 기말 재고를 찾는데 실사 결과 실지 재고가 얼마냐? 실지 재고가 12만 원입니다. 실지 재고 12만 원에다가 나머지 4개 중에서 내 거를 찾아야 되겠죠. 정확한 재고 자산을 정확한 내 재고를 찾아야죠. 정확한 내 재고가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실지 재고 조사를 확인했더니 12만 원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적송품 4만 원 중에서 이 중 22,000원은 매출 계산서가 X 1년도 12월 26일 날 도착했다. 여러분 위탁 판매한 게 얼마인데? 4만 원인데 수탁자가 팔았다는 매출 계산서가 22,000원 도착했으니까 미 판매분은 얼마가 될까요? 18,000원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18,000원은 안 팔렸잖아. 팔았다고 계산서를 보내온 게 얼마예요? 22,000원이니까 미 판매분 18,000원 내 재고입니다.
자, 세 번째 미탁 상품, 미착 상품 15,000원인데 선적지 인도권으로 매입. 선적권으로 매입. 그러면 선적지 인도권은 뭐야? 선적되는 시점에서 매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니까 선적지권으로 매입했으니까 내 건가요? 구매자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구매자 재고에 포함하니까 15,000원도 내 재고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성품 25,000원 중에서 12,000원에 대해서 고객이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럼 매입 의사표시가 없는 시성품 얼마? 13,000원은 내 재고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정확한 재고는 얼마 될까요? 실제에다가 18,000원, 15,000원, 13,000원도 하니까 정확한 내 기말 재고는 얼마가 되느냐? 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6만 6천원. 따라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판매 가능한 상품 70만 원에서 기말 재고 16만 6천원 빼니까 매출원가는 얼마 나오냐? 53만 4천원. 534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가겠습니다. 무형자산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이죠? 그쵸? 자, 1번.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지출은 자산 인식 요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OX. X.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절대 자산 잡지 않아요. 발생 시점에 뭘로 인식한다? 비용. 틀렸습니다. 2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 인식한다. OX. X. 여러분 개발 단계에서는 둘로 나누잖아요. 자산인식을 충족한다. Yes. 그러면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인식하겠지만 실패해서 날라갔어요.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틀렸습니다. 3번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용 요소가 4번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항상 OX, X 항상 0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0으로 보는 거죠. 원칙 0으로 본다. 5번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 유형자산과 다르며 손상차손의 대상이다. 그렇죠?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손상차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54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한국은 X년도 12월 5일 날 상품 11만 개를 5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대항과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X년도 12월에 5만 개를 인도하고 X2년도 1월과 2월에 각각 3만 개를 인도하였다. 한편 판매 대금은 12월에 300만 원을 받고 1월과 2월에는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X1년도에 매출액은 얼마냐 여러분? 여러분 재화의 판매는 언제 수익을 인식합니까?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넘겼을 때, 넘어갔을 때, 즉 이용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됐다면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몇 년도 수익을 물어봤느냐? X1년도 매출액을 물어봤으니까 X1년도에 몇 개를 인도했나요? X1년도 12월에 5만 개를 인도했죠. 5만 개 인도했는데 얼마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나요? 50원. 그러면 5만 개 곱하기 50원 하니까 55, 25 얼마? 매출액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끝. 이게 해설입니다. X년도에 5만 개 인도했잖아. 넘겼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대금 회수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회수 기준이 아니잖아요.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54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55번의 충당 부채와 우발자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우발자산은 미래의 자산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다 맞아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었는데 56번 보겠습니다. X1년도 초에 800에 샀고요. 내역 요소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적용하고 재평가 무형을 적용합니다. 자, 이거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대한 재평가는 특징이 뭐예요? 감가상각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회계 처리는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액을 뭐예요? 출처요.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비례 추정법을 선택한다. 구리액 실린더 말에 건물의 공정가치는 500만 원 재평가됐다. 물어본 건 뭐예요? 잘 보셔야 돼요. 물어본 게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수 출처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잘 보셔야 돼요. 손익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재평가로 인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요? 물어본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은 얼마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 자, 여기는 재평가 전이 되겠고요. 여기는 재평가 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는 얼마냐? 취득원가는 800만 원입니다. 취득원가는 8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800만 원 나누기 5년 하니까 얼마?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부금액은 얼마냐? 장부금액은 640만 원입니다. 그쵸? 640만 원. 취득원가는 8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 160만 원 빼니까 이 건물의 장부는 640만 원인데 보고기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로 재평가했느냐? 500만 원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비례수정법이니까 이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그러면 640만 원인데 500만 원 됐으니까 얼마 떨어졌나요? 140. 640인데 이 건물의 장부는 640인데 이 건물의 공정가치는 500이니까 얼마 떨어졌어요? 160만 원. 떨어지면 뭐다? 비용. 떨어지면 뭐다? 비용. 140. 떨어지면 뭐예요? 140이니까 따라서 답은 140이죠. 당기손익이잖아요. 그럼 비용이니까 당기손익은 140만 원만큼이 뭐 한다? 비용이니까 당기순이익은 140만 원만큼 뭐 한다? 감소. 그래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140만 원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2번. 그러면 물어본 게 뭐예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당기손익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 140. 답은 140.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이런 거. 그러면 비례수정법이니까 어떻게 돼요? 재평가 비율만큼 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조정하죠. 그러면 500만 원 나누기 640. 500만 원 나누기 640 하면 뭐 0점 떨어졌으니까 0.78? 그러면 여기다 0.78만큼 곱하면 이거 나올 수 있겠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재평가로 인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나 감액됐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서는 떨어졌으니까 올라간 건 뭐예요? 오른 것이 아니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랬으니까 140만 원만큼 떨어지면 비용이니까 당기손익은 140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5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에 가보면 자, 다음은 한국의 메인 매출과 관련 자료입니다. 무엇을 물어봤나? 기말 매출 채권을 물어봤습니다. 기말 매출 채권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상품 계정이 나와 있고 매입 채무 계정이 나왔고 매출 채권 계정이 나왔나요? 그렇죠? 상품 계정, 매입 채무 계정, 매출 채권 계정을 세 가지를 다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짬뽕 계정을 그려서 기말 매출 채권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셨겠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서 1분 안에 풀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볼까요? 이거죠. 자, 기초매출 채권은 차변에 12만 원입니다. 차변에 12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수는 대변에 89만 원입니다. 차변 대변 찾아내는 거예요. 대손 확정. 여러분 우리 매출 채권에 대손 떼이면 매출 채권이 감소하겠죠? 매출 채권 대손 확정은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초 매입 채무. 부채는 기초가 대변이죠. 대변에 기초 매입 채무 8만 원입니다.
자, 기말 매입 채무 차변에 13만 원입니다. 기초 매입 채무, 기말 매입 채무. 단기 매입 관련 현금 지급액 차변에 57만 원입니다. 57만 원. 기초 상품 차변에 7만 원입니다. 기말 상품 대변에 9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 매출 총익 차변에 25만 원입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느냐? 기말 매출 채권을 물어봤으니까 요거 얼마냐 이거 되겠죠. 그쵸? 기말 매출 채권은 얼마냐 이거니까 정답은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7만 원이 계산이 되면 맞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설처럼 상품 계정, 그 다음에 매입 채무, 매출 채권을 3개를 다 그려보면 하나에 1분씩이니까 3분 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볼까요? 기초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 기초 매출 채권 회수액, 대선 확정, 기초 매입 채무, 기말 매입 채무, 매입 채무 지급액,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출 총 이익,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말 매출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8번에 가보면 구리는 X년도 초 3년 만기 액면가 100만원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액면 이자는 몇 프로? 10%. 발행 당시 시장 이자는 5%. 그러나 발행 당시 사채 발행비가 만원이 발생했다. 구리는 사채 발행 차금을 매 회계연도 말에 유효절법에 따라 상각할 경우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몇 개입니까? 5개가 되겠습니다. 5개를 물으면 이런 문제는 푼다 안 푼다? 풀지 마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1분 안에 또는 2분 안에 풀 수가 있다 없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함께 자, 뭐 이론 문제라고 봐야 돼.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발행 가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자 비용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58번을 보면 무슨 발행인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할인 발행입니까? 할증 발행입니까? 할. 액면 이자는 10% 준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몇 프로 줘요? 5%.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5%인데 나한테 투자하면 이자 몇 프로 주겠다? 10%. 그러면 나는 비싸게 발행하겠지. 무슨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10만 원짜리를 10만 5천 원에 발행하는 거죠. 자,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만 10만 5천 원 받고 3년에 10만 원 갚으니까 10만 5천 원이 할증이죠. 만기가 되면 기간은 3년인데 만기가 되면 얼마가 된다? 10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1년도 말 장부를 찾아야 되겠고 X2년도 말에 장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5천 원이 얼마 된다? 10만 3,500원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1만 8,500원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년에 얼마가 된다? 10만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10만 5천 원이 10만 3,500원 11만 8,500원 그 다음에 10만 원이는 거죠. 그러면 할증 발행은 매년 장부액이 뭐 한다? 감소되죠. 할증입니다. 할증 발행. 할증일 때 세 가지가 나오죠. 물어보는 건 뭐예요? 할증은 자 장부금액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장부금액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물어볼 수 있겠고 하나는 차금 상각액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론을 아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할증 발행일 때는 장부금액 이자 비용 어떻게 될까요? 할증 발행일 때 장부금액은 매년 뭐 한다? 감소된다. 자 장부금액이 감소되니까 이자 비용도 뭐 한다? 감소된다. 그러나 차금 상각액은 매액이 뭐 한다? 증가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1번 가볼까요? 사채의 유효이자는 시장이보다 높다. 맞나요? 맞죠? 그죠? 사채 발행비가 없으면 유효이자와 시장이자는 일치하지만 사채 발행비가 있을 경우 유효이자율은 시장률보다 높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X년도 말 사채 이자 비용은 이거요. 자, X년도 말 여기죠. 여기가 X1년도 말이고 여기가 X2년도 말이고 여기가 X3년도 말입니다. 그러면 X1년도 말 사채 이자 비용은 X2년도 이자 비용보다 높다? 왜?
X년도 말에 장부액은 10만 3,500원이고 여기는 11만 8천원이잖아요. 그러면 X년도 이자 비용이 매년 뭐예요? 감소되잖아. 그쵸? 이자 비용. 그럼 여기가 X 1년도 말에 이자 비용은 X 2년도 말 이자 비용보다 X 1년도 이자 비용이 X 2년 이자 비용보다 높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자가 얼마라 할까요? 뭐 해서 유효자리 몇 프로인가요? 유효자리 뭐 5%? 그러면 여기가 그냥 말로 보면 여기가 이자 비용이 뭐 만약 6,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아니 이자 비용이 6%, 뭐 5,000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자 비용이 얼마 될까요? 3,500원 되겠죠. 여기는 1,000원 되겠죠. 이렇게. 왜? 매년 이자 비용이 뭐예요? 감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X 1년도 이자 비용은 X 2년도 이자 비용보다 더 높다. 맞죠? 그 다음 자 3번 볼까요? X 1년도 말에 사채 장부맥은 여기 있네. X 1년도 말 장부맥은 X 1년도 장부맥은 X 2년도 장부 금액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뭐예요? 크다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매년 장부맥이 뭐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장부맥은 감소되니까 X 1년도 말에 장부맥은 X 2년도 장부맥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정답은 작다가 아니라 크답니다. 자, 먼저 5번부터 볼게요. 5번. X 1년도 사채 할증 발행 차감 상각액은 X 1년도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각액은 X 2년도 사채 할인 발행 금액보다 작다. X 1년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작아야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작아야지. 그죠? 작아야지. 여기 상각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1,500원이다. 여기는 1,650원이다. 여기는 1,850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각액이 매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1,500원, 1,650원, 1,850원. 그렇죠? 그러면 X1년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X2년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보다 작다. 맞죠? 그죠? 이런 문제는 푸는 거 아니에요. 자, 4번에 보니까 X1년도 사채 이자 비용은 X1년도 현금 지급이자보다 적다.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회계 처리는.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회계 처리는 이자를 지급하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이자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현금이자가 10,000원이다. 액면이자. 10만 원 빌려줘 그랬으니까 10만 원 10% 10,000원이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9,500원 되는 거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500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마 문제풀이나 19회 나와 있을 거예요. 회계 처리가. 그렇죠?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다시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에서 뭐 한다? 차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이 뭐예요? 가산. 그러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에서 뭐 한다? 차감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4번에 보니까 X1년도 사채 이자 비용은 X1년도 현금 지급이자보다 작다. 그렇죠? 다시 X1년도 말에 사채 이자 비용은 X1년도 현금 지급이자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이런 59번은 지금 제가 처음 버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59번을 가겠습니다. 맨 끝에 보니까 무슨 비율을 구해라? 유동 비율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유동 비율을 구해라. 자, 여러분,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유동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동 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자료가 박스에 나와 있어요. 계정 과목에 표시하고 있고요. 자, 밑에 보니까 확인해 보시죠. 지급보험 A의 만기는 1개월이며 지급보험 B는 어음이 2개 있네요.
지급보험 A 만기는 1개월이며 지급보험 B는 만기는 5년이고 유동자산이 얼마? 10만 원이다. 유동자산 10만 원. 유동자산 10만 원이다. 라면 유동비는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부채를 계산해야 돼요? 계정 과목 중에서 유동부채를 찾아와야 되겠지. 그러면 유동부채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갑니다. 외상매입금 유동부채 찾아봅니다. 외상매입금 만원. 지급보험 A는 만기가 몇 개월? 1개월. 그쵸? 12일 이내 갚아야 1년 이내면 유동부채 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기 부채 아니에요. 미지급급여 유동부채. 미지급급여 유동부채. 다시 미지급급여 유동부채 급여 비용. 지급보험 B는 만기가 몇 년? 5년이니까 비유동부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급보험 B는 만기가 몇 년? 5년 후에 갚아야 되니까 비유동 부채니까 삐끼. 미지급이자 유동부채입니다. 미지급이자 유동부채 만원. 이자 비용은 비용. 광고비 비용. 장기차입금은 장기차입기잖아요. 단기가 아니라 뭐예요? 단기차입금이면 유동부채지만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니까 유동부채가 얼마가 되느냐? 4만 원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4만 원. 따라서 10만 원 나누기 하니까 2.5인가요? 2.5? 2.5면 몇 프로? 250%에서 59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찾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60번 갑니다. 좀 어렵네요. 자, 다음 자료에 따른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야, 그쵸? 갑자기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자본잉여금부터 구할까요? 자, 우리는 물어본 게 터무니없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본잉여금 뭐예요? 주감자,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찾아볼까요? 오른쪽에 감자차익 100원. 그죠? 띠리리리링 띵띵. 좌측에 네 번째 주식발행 초과금 500원. 100원, 500원.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얼마? 600원. 끝. 주식발행 초과금 500원. 감자차익 100원. 자기 주식 처분익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얼마? 600원. 그럼 600원짜리가 1번 아니면 몇 번? 3번. 시간이 없으니까 1번 아니면 3번 중에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익여금 뭐예요? 당기순이익을 말해요. 뭐라고요?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그쵸? 이익여금 뭐예요? 번돈이에요. 번돈. 수익,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뭐에서 못 뺀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되겠습니다. 뭐에서 뭘 빼나?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당기수익 계산되잖아요. 자, 수익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수익의 짱은 항상 누구나 매출이 얼마? 2,500원. 그죠? 수익의 짱, 매출 2,500원. 또 수익 뭐 있나요? 배당금 수익도 수익입니다. 그쵸? 매출 2,500원. 오른쪽 끝에 배당금 수익 100원이니까 매출액은 수익은 얼마? 2,600원이 나의 수익입니다. 비용 찾아볼까요? 비용 찾아보세요. 몇 개예요? 비용 하나, 둘, 세 개. 비용의 짱은 누구예요? 매출원가 500원. 자, 매출원가 500원. 매출원가 500원. 또 비용이 뭐 있느냐? 기부금 500원. 기부금 500원이에요. 불이토끼 했어요. 기부금 500원. 감가상각비 500원입니다. 끝. 그럼 비용합계는 얼마냐? 1,500원이 되겠네요. 비용합계는 1,500원입니다. 그죠? 비용합계는 1,500원.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거죠. 당기순이익은 2,600원에서 1,500원 빼니까 당기순이익은 얼마? 900원. 900원. 아닌가? 900원이 아니네. 1,100원. 그렇죠? 당기순이익은 1,100원이죠. 수익은 2,600원, 비용은 1,500원 빼니까 당기순이익은 얼마? 1,100원. 이렇게 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어때요?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거니까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이익여금은 당기순이익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뭘 뺀다? 비용. 그러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좌측에 맨 밑에 보니까 매도가는 금이산 평가이익은 삐끼예요. 얘는 어디에 살아요? 자본.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60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60분부터 80분까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